안녕하세요. 호비뮤직입니다. 오늘은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론은 잘 메모해 두었다가 잊어버렸을 때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기 위해선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엔 개 이름의 위치가 많이 헷갈리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많은 곡의 악보를 볼수록 개 이름을 보는 속도나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우선 앞으로 만나게 될 악보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묶여 있을 겁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묶여 있는 것을 큰 보표라고 해요. 큰 보표 사이의 우주선 모양은 가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왜 가온도일까요? 그 이유는 피아노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온도라고 부르고요. 어렸을 때 배운 기억으로는 열쇠구멍 앞에 도가 가온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열쇠구멍 없는 피아노에선 어떻게 찾을까요? 가온도를 찾을 때는 88개의 건반수를 가진 업라이트 피아노나 그랜드 피아노 기준으로 밑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도를 눌러주시면 돼요. 또 기준점을 두고 외워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도를 기준으로 두고 외워줬어요. 높은 음 자리표에서 우주선 모양의 가온도는 밑에 쪽에 위치해 있고 한 옥타브 위의 도는 세 번째 칸에 위치해 있어요. 낮은 음 자리표에서 우주선 모양의 가온도는 위쪽에 위치해 있고 한 옥타브 아래의 도는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어요. 잘 기억하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우주선 모양이 또 있죠. 높은 음 자리표에서 맨 위의 우주선 모양은 라이고요. 낮은 음 자리표에서 가장 아래의 우주선 모양은 미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은 붙임줄과 이음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붙임줄은 같은 음을 연결시킨 줄을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붙임줄은 뒤의 음은 소리를 내지 않되 뒤에 박자까지 끌어주라는 건데요. 소리 한 박자씩 두 개가 붙임줄로 연결돼 있죠. 이 경우엔 뒤의 솔은 연주하지 않고 대신 총 두 박 동안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음줄은 이렇게 다른 개 이름을 연결시킨 줄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이음줄은 솔 한 박, 라 한 박 다 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그 대신 솔부터 라까지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음표의 명칭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음표는 머리, 기둥, 꼬리,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이 붙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박자에서 반박자가 늘어나고 꼬리가 붙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박자에서 반박자가 줄어듭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검은 머리의 4분음표 한 박자입니다. 이제 덧셈뺄셈을 해볼 건데요. 그렇다면 점 4분음표는 몇 박자일까요? 점이 붙으면 가지고 있는 박자에서 반이 늘어난다 했죠? 그래서 점 4분음표는 한 박자 반입니다. 하얀 머리의 이 아이는 2분음표고 두 박자예요. 그렇다면 점 2분음표는 몇 박자일까요? 여기서 두 박자 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두 박자 반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자에서 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박자의 반이니까 한 박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점 2분음표는 총 3박이 돼요. 또 주의할 점은 3박이라고 3분음표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3분음표는 없습니다. 점이 붙으면 항상 점 2분음표, 점 4분음표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야 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머리만 있는 아이는 오음표이고요. 4박자입니다. 그렇다면 점 오음표는 몇 박일까요? 정답은 4의 2분의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더하기 2인 6박자가 되겠죠? 덧셈은 끝났어요. 이제 뺄셈을 해볼 거예요. 꼬리가 붙으면 가지고 있는 박자에서 반이 줄어든다 했죠. 4분음표는 한 박자였어요. 그렇다면 꼬리가 하나 붙은 8분음표는
반박자겠죠? 그러면 꼬리가 2개 붙은 16분 음표는 반의 반박자 또는 4분의 1박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표가 이해되시나요? 음표를 잘 메모해 두고 틈틈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표는 음을 내주는 친구들, 쉼표는 쉬어주는 친구들이고 표기만 다를 뿐 세워주는 박자는 같기 때문에 쉼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샘여림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피아노의 원래 풀네임은 피아노 포르테래요. 그런데 줄여서 피아노라고만 말한대요. 피아노는 여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르테는 세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피아노와 포르테 앞에 소문자 M이 붙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M은 메조라고 부르고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하면 조금 여리게, 조금 세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가 2개 붙거나 포르테가 2개 붙는 친구들은 피아니시모, 포르티시모라고 부르고 매우 여리게, 매우 세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샘여림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 거예요. 악보에 많이 나오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인데 크레센도는 입이 점점 커지죠. 점점 세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크레센도는 반대로 입이 점점 작아지죠. 점점 여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리타르단도와 어템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개는 짝꿍입니다. 리타르단도는 점점 느려지라는 뜻이고요. 어템포는 느려졌던 박자를 원래 빠르기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페달 밟는 법 또한 알아두셔야 하는데 업라이트 피아노에는 3개의 페달이 있어요. 전자피아노를 사용 중이시라면 아마 연결된 페달은 1가지일 거예요. 3개 중 가장 오른쪽 페달이고 이 페달의 이름은 댐퍼 페달입니다. 댐퍼 페달의 역할은 음량 증가를 시켜주고 음과 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페달 밟을 때는 발의 반 정도만 사용해서 통통한 부분만 밟아주시면 되고요. 밟는 타이밍이 조금 어렵지만 처음에 잘 연습해 주셔야 나중에 난이도가 있는 곡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잘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타이밍은 보통은 마디마다 첫 음을 손으로 치면서 동시에 발을 떼고 바로 밟아주시면 돼요. 제가 그려놓은 악보에서 첫 음 솔을 치고 발을 밟아주시면 돼요. 또 다음 마디에서 첫 음 솔을 치면 다시 페달을 바꿔주셔야 해요. 이때 손과 발을 동시에 들게 되면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고 끝까지 발을 페달에서 떼어주지 않거나 타이밍이 늦거나 빠르게 되면 음이 뭉개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연습 후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페달 타이밍 봐드릴게요.